인텔은 현재 약 40달러대 주가와 상당한 시가총액을 가진 대형 반도체 기업으로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크게 상승하며 강한 재평가 구간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적 기준 이익 규모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전통적인 주가 수익 비율 지표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앞으로의 이익 전망을 반영한 밸류에이션 역시 동종 업계 평균보다 확연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여러 공정가치 추정치를 종합하면 현재 인텔의 주가는 산출된 내재 가치보다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저평가된 가치주라기보다 향후 턴어라운드와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된 종목이라는 평가가 더 타당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인텔은 조직과 전략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여럿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에서 인텔은 인공지능과 파운드리 사업, 구조조정을 축으로 한 대규모 전환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점유율 회복, 원가 구조 개선, 이익률 방어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를 이끌던 최고 기술 책임자가 외부로 이직하고 새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사업을 직접 총괄하기로 한 인사 변화는 단기적으로 핵심 인재 유출이라는 부담을 남기는 동시에 인공지능을 회사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겠다는 강한 의지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패키징과 테스트 설비에 대한 추가 투자는 고급 패키징 역량과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미 높은 설비 투자에 재무 부담을 더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한편 중앙처리장치 시장에서는 AMD의 점유율 확대가 이어지며 인텔은 여전히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특히 고성능과 고마진 영역에서 경쟁 압박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텔의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성장하며 바닥을 통과한 모습이지만 이익 수준은 아직 회복 초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매출은 130억 달러대 수준에서 전년보다 미미하게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시장 전망을 상회했으나 구조조정 비용과 자산 거래의 영향으로 일반 회계 기준과 조정 기준 사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개인용 컴퓨터 중심의 클라이언트 부문 매출이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한 개인용 컴퓨터와 기업 교체 수요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반면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서버 영역은 엔비디아와 AMD, 대형 클라우드 기업의 자체 설계 측과 경쟁하며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매출 규모가 아직 작고 수익성이 낮은 초기 단계로 의미 있는 이익 기업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텔은 상당한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설비 투자로 인해 감가상각과 자본 비용 부담이 크며 각국 정부의 보조금이 이러한 부담을 일부 완충하는 구조입니다. 전반적으로 인텔의 재무와 실적은 매출 바닥을 통과해 완만히 회복되는 국면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이익 성장 국면이라고 보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텔의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선단 공정 전환, 파운드리 사업 확대, 인공지능 중심 제품 전략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텔은 향후 몇 년 동안 여러 세대의 공정을 빠르게 전환하는 공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차세대 노드를 통해 대만과 한국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차세대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공정 미세화와 전력 효율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공급망 안전과 자국 제조 강화라는 정책 환경을 활용하여 아마존 웹서비스와 같은 대형 고객사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중앙처리장치 외에 다양한 주문형 칩 생산을 늘려 종합 위탁 생산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품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기능이 내장된 개인용 컴퓨터와 데이터 센터용 인공지능 플랫폼 전략을 통해 기존 중앙처리장치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연산과 네트워크, 가속기를 결합한 통합 솔루션 제공자로 변신하려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등 여러 지역에 대한 패키징과 테스트 설비 투자는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텔 투자에는 분명한 성장 기회와 함께 상당한 리스크가 공존합니다. 우선 여러 세대의 공정을 짧은 기간 안에 전환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매우 도전적인 만큼 수율과 일정 관리에 실패할 경우 생산 효율성과 이익률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 역시 대규모 투자와 동시에 고객 확보가 필수적인 영역으로 이미 탄탄한 고객과 기술력을 가진 TSMC와 삼성전자에 뒤늦게 도전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매출 확대와 수익성 확보까지 높은 실행력이 요구됩니다. 경쟁 구도에서도 AMD가 중앙처리장치와 서버 시장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으며 인공지능 가속기 분야에서는 엔비디아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는 상황이라 인텔의 입지는 그만큼 압박을 받는 위치입니다.
또한 공장과 패키징 설비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고정비를 크게 늘려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적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인공지능 핵심 인력의 이탈 사례에서 보이듯 인재 확보와 유지 역시 장기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면 인텔은 실체 없는 거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적이 완전히 증명되기 전에 시장 기대가 앞서 있는 고위험 고평가 구간에 위치한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인텔은 보수적인 투자자와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선단 공정 전환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파운드리 사업이 의미 있는 고객과 매출을 확보하며 인공지능 개인용 컴퓨터와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플랫폼 전략이 실제 숫자로 입증된다면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도 장기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 추가 상승 여지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기술 전환과 파운드리 확장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앙처리 장치와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에서 경쟁사에 밀릴 경우 막대한 설비 투자와 고정비만 남아 이익과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안전마진을 중시하는 보수적 투자자에게 인텔의 현재 가격대는 다소 비싸게 느껴질 수 있으며 실적이 더 분명하게 개선된 뒤 접근하는 전략이 무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장성과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베팅할 의지가 있는 공격적 투자자라면 공정과 파운드리, 인공지능 전략의 실행력을 신뢰한다는 전제 아래 제한적인 비중으로 분산 매수하는 고위험 고수익 성격의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인텔은 현재 확실한 저평가 기회라기보다 실행 성공 여부에 따라 성과 차이가 크게 갈릴 수 있는 전략적 선택 대상에 가깝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